한글. 그런 남의 나라 문자. 우린 절대 필요 없어.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말이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과연 어떠실까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글자가 없어 우리의 생활, 지식, 역사 등을 글로 남길 방법이 전혀 없다. 글자가 없어서 그저 말과 기억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찌아찌아족이라는 부족은 자신들만의 언어가 있지만 이 말을 적을 문자가 없었어요. 이들의 역사와 전통은 점점 사라지고 아이들에게 찌아찌아족의 말,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전해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이란 나라의 문자 한글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동아시아 구석에 위치한 작은 나라 한국의 매우 낯선 문자가 이들의 답답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소한 문자 한글이 자부심과 자존심이 드센 이 부족 사람들에게 과연 잘 먹혔을까요? 이 한국의 한글이란 문자가 과연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민수 연구원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부톤섬 남부의 바우바우시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언어 연구 목적이었어요. 아시아 소수민족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자신들만의 고유 언어는 있지만 이를 적을 문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찌아찌아족의 마을은 옛날부터 전통과 구전에 의존하며 살아온 곳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선조들이 입으로 전해 내려온 노래와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마을 광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에 빠지곤 했지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마을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문화와 특히 한국의 한글에 대해 깊은 편견과 거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자라니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 한글이 우리말에 맞을 리가 없지라는 말이 곳곳에서 오가며 한편으로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전통만을 고수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찌아찌아족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만의 독특한 언어를 구전으로만 전해왔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저는 이 소중한 언어가 기록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조심스럽게 마을에 한글을 도입해 이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어요. 하지만 처음 마을 사람들은 또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 이번엔 또 무슨 이상한 것을 강요하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랜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외부 문화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반감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찌아찌아족의 언어와 문화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걱정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공식적인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통 노래와 이야기들이 점점 왜곡되거나 잊혀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특히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는 인도네시아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어 아이들은 모국어인 찌아찌아어를 글로 배우거나 기록할 기회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평생 입으로 전해온 노래와 이야기가 서서히 사라져 간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저는 한글이 단순하고 체계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한글을 도입해 찌아찌아족의 소중한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글은 우리의 말소리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글자가 있으면 전통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남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의 제안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한국 문자가 우리말에 맞을 리가 없고 우리는 오랜 세월 구전해온 전통을 지켜왔는데 굳이 외국의 글자를 쓸 필요가 있겠어? 라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첫 시범 수업 날 저는 마을 회관에서 모두가 모인 가운데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크게 적어 보였습니다. 가, 나, 다 한글의 기본 소리를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따라 해보도록 지도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았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낯선 글자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몇몇은 이건 우리와 전혀 맞지 않아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어르신들은 한국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옛 전통을 망치는 거야라고 강하게 항의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전통을 수호하려는 용감한 기사들이 외부 침입자와 맞서는 듯한 인상을 주었어요. 수업은 쉽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은 한글 자음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어른들은 처음 보는 문자에 금세 흥미를 잃어갔어요. 첫날 시범 수업이 끝난 후 마을 회관 안은 묵묵한 침묵이 감돌았어요. 저는 제가 혹시 일을 잘못 벌인 건 아닌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방법을 제안한 것일까? 한글이 정말 찌아찌아족 말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한글을 암기시키는 것보다는 찌아찌아족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을 한글로 써보게 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우리말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따리마 까시라고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더 잘 드러날 겁니다. 저는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한글과 찌아찌아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직접 시연했어요. 그날 수업 중 한 소년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외쳤어요. 이게 우리말이야. 진짜 우리말이 이렇게 글자로 남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작은 불씨가 켜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말도 기록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라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 조금씩 희망을 보게 되었고 수업 방식을 더욱 유연하고 재미있게 바꾸어 나갔어요.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마을 전체의 변화의 기운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며 즐거워했고 어른들도 일상 속에서 간단한 문장을 한글로 적어보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장난감을 만지는 듯한 호기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죠. 마을 회관, 학교, 심지어 시장에서도 한글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은 가격표를 한글로 적어보려 했었고 전통 노래의 가사를 한글로 기록하려는 시도도 이어졌어요. 우리말이 드디어 글자로 남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야. 라는 감탄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어요. 그러나 이 모든 변화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한글에 대해 강한 편견을 품고 있던 일부 어르신들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전해온 전통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글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갈 거야 라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마을회관에서는 격한 감정이 오가는 공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 문자가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한 마당에서 맞붙은 듯한 모습이었지요.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도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상인이 자신의 작은 가게에 한글 가격표를 붙였다가 한 노인이 격분하며 그 가격표를 찢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리는 찌아찌아족이다. 한국 문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외침이 퍼지자 한 젊은이가 조용히 나섰어요. 할아버지, 만약 우리말이 기록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전통과 기억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글은 우리 전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는 도구예요. 그 젊은이의 말은 마치 따스한 봄바람처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을 내부의 변화는 곧 외부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교육 당국은 찌아찌아족 마을에서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 조사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조사팀이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조사관들은 학교, 시장, 회관 등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글 사용 현황을 꼼꼼히 조사했고 몇몇 아이들이 한글로 읽고 쓰는 모습을 확인하며 놀라워했어요. 정말 이렇게 빠르게 한글을 배우다니 라는 조사관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한 조사관은 마을 회관에서 한 노인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 노인은 조용한 목소리로 한글로 쓴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말이 손주에게 남겨질 수 있게 됐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남는다면 정말 기쁠 겁니다. 이 말은 조사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한글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찌아찌아족의 언어와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정부 발표일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마을 회관에 모였어요.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보내온 공식 발표문이 펼쳐지는 순간 회관 안은 숨죽인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발표문에는 한글 교육은 찌아찌아족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방식이며 보조적 문자로 한글을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발표는 한글 도입에 대해 불안해하던 많은 이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지만 여전히 전통을 굳게 지키려는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정부가 공식 문자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한글을 배우는 것을 금지하지 않자 각자 미래를 위해 한글을 계속 배워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와 마을 곳곳에서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고 어른들은 전통 노래와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하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밤이면 촛불 아래 둘러앉아 서로의 기록을 읽으며 이제 우리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을 나누곤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찌아찌아족 마을은 점차 한글 교육의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전통 노래 가사가 한글로 정리된 책이 만들어지고 마을 회관 곳곳에는 한글로 작성된 기록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한때 한글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졌던 이들도 이제는 한글이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을 깨달았어요. 한 할머니는 자신의 손주에게 한글로 편지를 쓰며 이제 내가 남긴 사랑의 말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질 거야 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한글이 찌아찌아족의 언어를 기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가슴 깊이 느꼈어요. 처음 마주했던 강한 편견과 의구심이 시간이 지나며 기적 같은 변화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감동에 젖었어요. 찌아찌아족 언어가 한글로 기록되면 이분들의 잊혀졌던 전통과 역사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저의 믿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점점 확신으로 전달되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는 또 다른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소년이 시험을 보던 중 갑자기 한글로 자신의 답안을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놀라서 물었고 소년은 한글이 우리말이니까 더 쉽고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쓰면 우리말이 더 멋지게 느껴져요. 라고 순수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마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찌아찌아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마을 곳곳에서 진행된 한글 수업과 기록 작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활발해졌어요. 몇 년 후에는 찌아찌아족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전용 교재까지 제작되었고 이 교재는 전통 노래, 이야기, 그리고 일상 대화까지 한글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되었어요. 마치 한 권의 마법 같은 책처럼 이 교재는 마을의 모든 세대가 쉽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귀중한 도구가 되었어요. 이처럼 한글을 도입하는 과정은 처음에는 강한 편견과 거부감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며 그 효과와 본질이 입증되는 기적 같은 여정으로 전개되었어요. 제가 우연히 소수민족 언어 연구를 위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부톤섬까지 운명처럼 이끌려온 후 저와 이곳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마을 사람들의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는 변화는 단순히 문자 교육을 넘어 찌아찌아족의 정체성과 문화 보존에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다 주었어요. 마치 오래된 성이 새롭게 단장되어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들의 언어와 전통은 한글이라는 다리로 미래 세대에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소중한 언어를 기록하고 그 기록이 전통을 지키며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자산이 됨을 증명해 보였어요.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소수민족 언어 보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마법 같은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처음에 강한 편견과 거부감 속에서도 결국 한글이 우리 모두의 문화와 역사를 잇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오늘날 찌아찌아족의 마을은 과거의 불신과 편견을 뒤로하고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은 살아있는 기록의 성지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글로 적힌 노래, 이야기, 편지 한 장 한 장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읽으며 앞으로도 이 소중한 문자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는 전 세계 소수민족의 언어 보존에 큰 영감을 주는 사례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지금도 어린이들이 신나게 한글을 배우며 놀이처럼 서로의 이름을 써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전통 노래를 한글로 적어보기도 해요. 낮에는 학교에서 한글을 이용한 재미있는 수업이 열리고
저녁이면 가족들이 모여 촛불 아래 서로의 기록을 읽으며 웃고 떠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찌아찌아족의 마음과 전통, 그리고 미래를 잇는 소중한 다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한글이 단순히 외국의 문자라는 오해보다는 오히려 우리 전통을 지키고 기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글 덕분에 잊혀질 뻔했던 옛날 이야기와 노래들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마치 놀라운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이처럼 찌아찌아족의 마을은 외부의 편견과 거부감을 극복하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셈이었어요. 이제 찌아찌아족의 마을은 그들의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고 있어요. 한글이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히 문자 하나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뿌리와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중히 간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의 열정과 찌아찌아족 사람들의 서서히 열리는 마음이 만나 더 나은 미래, 더 풍부한 전통, 그리고 더 단단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한글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그들의 말 그리고 유구한 전통과 문화를 잘 보존할 수 있게 된 과정과 여기에 크게 공헌한 한국인의 열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결에 항상 쓰고 있는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뿌듯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문화와 전통의 소중함,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